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된 경제계는 걱정이 앞섭니다. 대구에서는 절반 이상 기업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고 80%는 새로 사람을 뽑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원 70여 명인 이 회사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업 공정도 개선하고 자동 설비를 더 갖췄지만 새로 사람 뽑을 생각은 없습니다. 네, 저희들도 주 52시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도 인원을 채용을 해야 하지만 그럴 형편이 좀 안 되는 입장에서 볼 때 저희들도 생산성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직원 300명 미만인 대구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실태를 조사했는데 주 52시간에 맞춰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한 곳은 39.5%에 그쳤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41%였고 아무 준비도 못했다는 곳이 11%였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신규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기업이 83%였습니다. 대비가 미흡한 만큼 정부에서는 납기일 대응이나 이런 데에서 힘든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임금 보전이나 기타 시간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57%는 납기 대응 능력이 떨어질 것을, 노동자 42%는 임금이 깎일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제계는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면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업체들의 제도가 적용됐을 때보다 훨씬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올해 개교 73년을 맞은 경북대학교는 10년마다 학교 역사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당연히 70년사를 만들었는데 어찌 된 건지 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직 총장들 명예가 훼손된다며 대학 측이 배포를 막았기 때문인데 동문들은 역사 왜곡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발간된 경북대 70년 역사를 담은 책입니다. 반년이 넘었지만 이런 책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경북대 도서관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대학 본부가 공개와 배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숨기거나 감추거나 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명예훼손 때문에 전임 총장님들에 대한 그 부분이 법률 자문을 받은 상태에서 그걸 무책임하게 배부할 수는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대학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노동일 총장 시절 건립한 글로벌 플라자는 시공사 선정에 의혹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민석 총장은 본부 보직을 자기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함 총장 이후 2년 넘게 지속된 총장 공석 사태도 언급돼 있습니다. 김사열 교수가 총장 후보 1순위로 선출됐지만 교육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임명하지 않았고 결국 정치 논리에 따라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김사열 후보를 내쳤다고 비난합니다. 경북대 70년사 편찬을 총괄한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계의 원로 사학가 주보돈 명예교수입니다. 법률 자문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지만 현 김상동 총장과 본부 보직자들이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는 게 싫어서 일부러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민석 노동일 총장 시절에 보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나는 막연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대학 본부는 문구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끝에 딱 100권만 발간했습니다. 애초 계획은 1000권이었습니다. 경북대 70년사는 발간된 100권 가운데 20여 권만 편찬위원 등 소수에게 배포됐고 나머지 70여 권은 대학 본부가 보관하면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북대 동문이 역사 왜곡이라며 경북대 70년사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부분을 편집을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의 권한으로 편집을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역사가 왜곡될 수도 있고 좋은 것만 남겨지고. 동문 모임은 애초 계획대로 첨부를 발행해 공개하고 예산 집행 내역 등을 낱낱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대구 외곽순환도로와 사유지 경계를 엉터리로 측량했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 전해드렸는데요. 이 엉터리 측량은 한두 번의 실수였던 게 아니라 오류 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외곽순환고속도로 다리 일부가 개인 사유지와 겹친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 잘못 때문입니다. 10년 전까지는 다 찾아가지고 결과 데이터를 보고나 생각했지만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죠. 대부분 복잡지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의 측량 결과를 뒤집은 것을 두고 대구 외곽순환고속도로 준공에 영향을 줄까 봐 측량 오류를 실수로 덮은 거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공기업에 의뢰해서 돈 주고 했는데 1차, 2차 때도 맞는 걸 3차 때는 아니다고 하니까 그럼 저희들 누굴 믿고. 지적 측량 오류가 잦은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1914년 일제조선총독부가 우리나라 전체 지적도를 만들기 시작했고 시간이 흘러 종이가 닳고 말썽이 생기자 도면을 컴퓨터에 옮기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오래된 종이 도면을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된 도면조차도 오류가 생겨 재조사하고 고치는 작업을 1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거 지금은 인위적으로 핑계네. 어떤 데는 정확하게 비지면서도 어떤 데는 좀 부정하게 많아요. 해마다 재조사를 통해 오류를 고치고 있지만 30년 뒤에나 모든 작업은 끝납니다. 지적 측량 오류로 생기는 논란과 분쟁이 앞으로 30년 동안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요즘 대학 축제가 마치 아이돌이나 인기 가수의 경연장이 된 것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기 힘든 연예인의 공연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은 반기지만 대학 축제가 추억이 된 사람들 중에는 축제가 주는 낭만을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 축제와 30년 전의 대학 축제 비교해 보시죠. I think that I'll keep loving you way past 65. We made a language for us two. We don't need to describe. 법원이 청사를 대구 수성구 연호동으로 옮기기 위해 신청사 건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대구지방법원장을 역임한 김찬돈 대구고법 부장판사와 건축 전문가들로 신청사 건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법조타운 이전에 따른 예산과 터 선정, 신축법원의 디자인까지 신청사를 둘러싼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합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북구 구암동 우남역 내거리에서 46살 A씨가 몰던 1톤 트럭이 반대 방향에서 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해 승객 등 5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이 전도됐고 A씨와 버스 승객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